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라시조 박혁거세 신화가 깃든 경주 나정에서 지난 2003년 팔각 건물터와 우물지가 발굴돼 학계에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신라시대 왕실용 재단으로 추정돼 온 팔각형의 건물을 복원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라 박혁거세 탄생 설화가 깃들어 있는 경주 나정. 지난 2003년 팔각 건물터와 우물지가 발굴되면서 학계에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유구들은 삼국사기 기록과 일맥상통하는 점으로 보아 박혁거세 탄생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일 신라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팔각 건물이 어떤 형태일지 역사 문헌을 참고해 복원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단부의 면적이 200여 제곱미터로 규모가 커 단층이 아닌 복층 구조로 추정되고 부속 건물과 담장 회랑도 갖춰져 있습니다. 안압지나 동궁에서 출토된 건축 부재와 신라시대의 불화, 중국과 일본의 문화재까지 참고해 당시의 모습을 재현할 예정입니다. 동궁과 월지에서 출토된 건축물 부재와 당시의 불화를 기준으로 해서 통일 신라시대의 건축 양식에 가장 가깝게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경주시는 나정 일대 사유지를 매입해 정비한 데 이어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도비 등 52억 원을 확보해 복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경주 나정 유적지가 경주 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재청은 팔각 건물에 대한 역사적 고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토하고 조만간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해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박혁거세 신화가 깃들어 있는 경주 나정이 유적 복원 사업을 통해 1300년 전 제 모습을 찾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기업에 전폭적으로 자금 대출을 지원해줬더니 기업 매출이 늘어난 것은 물론 직원을 더 채용하는 선순환이 생겼습니다. 신부는 앞으로도 고용 창출 기업에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산의 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는 임금과 복지, 고용 안정성이 탁월해 지난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좋은 일자리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업체는 신보로부터 총 87억 원을 지원받아 과감히 설비에 투자했고 매출이 1년 만에 18% 늘었습니다. 매출이 늘다 보니 올 하반기 30명 정도의 직원을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계속 회사가 발전되고 고용이 증진되려면은 투자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투자를 했고 또 고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보는 지난해 7월부터 전국 200여 업체를 좋은 일자리 기업으로 선정해 평균 16억 5천만 원씩을 지원했습니다. 또 고용과 매출이 3년 연속 20%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이른바 가젤형 기업 40여 곳에는 업체당 평균 1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일반 기업 평균 지원액의 4~5배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그 결과 좋은 일자리 기업들은 매출이 12.3% 늘고 가젤형 기업의 경우 10% 정도 늘어서 중소기업 평균 매출 증가율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덩달아 신규 고용이 늘어나 좋은 일자리 기업들은 직원을 16% 늘리고 가젤형 기업은 30%나 더 늘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대기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또 좋은 중소기업에 취직을 해서 그 좋은 어떤 기업을 만드는 것이 또는 중소기업의 경쟁을 강화시키고 또 한국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만들 수 있는 신용보증기금은 2017년까지 고용 창출을 많이 하는 유망기업 1000곳을 더 발굴 지원해 고용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올해 마늘과 양파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서둘러 내놓은 대책은 수입 계획입니다. 수년째 가격 폭락으로 피해를 본 농민들은 소득 회복 기회를 날리게 됐다며 불만들이고 전문가들도 수입 위주의 수급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널뛰는 농산물값. 올해는 마늘과 양파, 감자, 배추 등 주요 채소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산물 값이 들썩이는 건 재배 면적이 준데다
작황도 부진해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수년째 양파 가격이 하락하면서 경북에서만 재배 면적이 21%나 줄었고 작황도 부진해서 생산량도 25,800톤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생산이 부진하면 가격이 올라야 하지만 농업소득은 언제나 예외입니다. 정부가 저율 할당 관세 물량을 앞당겨 수입하기로 하면서 이제 가격 하락은 시간 문제가 됐습니다. 약자니까 좀 그게 어려워요. 가격이 내려갔을 때는 정부에서는 아무 신경도 안 써주고 막상 올라갔을 때 이제 수립한다 하는데 폭락했던 것이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폭등을 했다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입 위주의 수급 정책에서 벗어나 생산자 단체 중심의 자율 조절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사전적인 생산 조정, 출하 조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산물 가격 보도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년도 가격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5년치 가격 추이를 반영한 평년 가격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 북부 소방서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해 보강이나 신축 등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항 북부 소방서는 28년 전인 1987년에 건립돼 자체 안전 진단 결과 C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터 면적도 1,900제곱미터로 좁아 소방차의 진출입에도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소방서 측은 지난달 정밀 안전진단을 의뢰해 이달 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구조 보강 등의 조치를 한 뒤 이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병석 의원은 국민안전처에 노후 청사의 이전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경주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발한 하수 급속 처리 기술을 상수도 분야에도 적용하는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수 급속 처리 기술을 응용해 덕동댐 원수를 정수해 본 결과 수질 기준 46개 항목 가운데 45개 항목이 음용수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경주시는 밝혔습니다. 또 덕동댐 상수도 처리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형산강 상류 복류수 등 지표수를 대상으로 상수도 정수 처리 실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양덕동 승마장을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기로 하고 10월쯤 착공해 내년 하반기에 준공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30억 원을 들여 주민 공동체 공간과 다목적 홀, 공연장 등 4개의 의무시설과 함께 미술과 음악 공간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완공되면 미술 음악 체험 프로그램과 웃음 심리치료센터가 운영되고 아트마켓과 동호회 축제도 열리게 됩니다. 유강터널 등 경북 동해안 29곳의 터널이 내부 벽면과 노면 청소를 위해 오늘부터 22일까지 부분적으로 통제됩니다. 오늘 국도 20호선 강동터널과 7호선 유강터널의 통제를 시작으로 건천 산업도로 경주터널과 말구불터널, 국도 4호선 부간터널 등이 단계적으로 통제된 채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포항국토관리사무소는 터널 이용자들에게 서행운전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치매 노인의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효도감지기 보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효도감지기는 보호자가 문자를 보내면 자동으로 위치를 알려주는데 치매 노인 실종 시 10m 이내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특정 구역을 벗어나면 경보음이 작동해 수색 작업에 동원되는 인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은 노인 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며 가까운 파출소에서도 효도감지기 신청을 대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는 오늘부터 본청과 산하기관,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 감찰을 실시합니다. 도는 7개 반 37명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다음 달 말까지 근무기강 해이와 선심성 행정, 각종 이권 개입과 태풍 등 각종 재난 대비 실태도 점검합니다. 특히 이번 특별 감찰 기간에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입니다. 한동대학교는 오는 28일 대구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서울과 대전, 인천 등 13개 도시에서 2016학년도 수시 입학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입시 결과 분석 자료와
입학 전형 주요 사항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1:1 개별 상담과 질의 응답 시간도 갖습니다. 한동대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 인원 793명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고 모든 수시 모집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전면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오늘부터 31일까지 올해 하반기 배분 지원 사업과 내년도 신청 사업을 공모합니다. 하반기 배분 지원 사업은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사업 주제를 정해 배분하는 것으로 장난감 도서관 지원과 복권기금 차량 지원 등 4개 사업입니다. 내년도 신청 산업은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 사업 내용을 정해 자유주제 공모 형태로 연 1회 지원 신청을 받아 배분하는 것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태풍 차놈이 약화된 열대 저압부의 영향에서도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다만 온종일 하늘 표정이 좋지 않겠는데요. 기온은 다소 올라 어제보다 따뜻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은 물러갔지만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내륙과 해안 곳곳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내륙 곳곳에는 돌풍이 부는 곳까지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풍랑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린 가운데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영덕 21도, 포항 24도, 경주 23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5도, 영덕 30도, 포항 29도, 경주 28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에 비 소식이 있다가 오후가 되면서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독도 21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독도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동해 중부 앞바다 오전에 비 소식이 있다가 점차 그치겠습니다.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2에서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에 다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